자, 마지막 코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 이번 주 그런데 말입니다는 스타오션 2. 스타오션 2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은 스타오션 더 세컨드 스토리 R이 되는데 R은 리메이커란 뜻이죠. 네, 리메이크란 뜻이라서 R인데 원래 제목 자체가 스타오션 더 세컨드 스토리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어쨌든 그 플스 때 처음 나왔던 스타오션 세컨드 스토리를 리메이크해서 이제 배경은 3D로 만들고 이제 캐릭터는 2D로 만든 이게 그란디아 같은 스타일이죠. 그런 맞아요. 스타일로 해서 나온 거고요. 일단 기본적인 게임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옛날 그 20년 전 걸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20년 더 됐지 않아요? 98년도 발매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20년 이상 전이니까. 어. 자, 근데 그쵸, 98년도 발매예요. 근데 뭐 일단은 뭐 우리가 올드 유저라서 그런지 오히려 오래되다 보니까 좀 심플하기도 하고 요즘 게임들에 비해서 심플하고 전투도 그냥 약간 상쾌한 느낌이라 되게 빠르게 진행되거든요. 맞아요. 그런 맞아요. 느낌이고. 그리고 뭐 동료 캐릭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써먹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재밌는 RPG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스타오션 2 같은 경우에 이제 1편이 원래 슈퍼패미컴으로 나왔었거든요. 슈퍼패미컴 되게 후반기에 나왔었어요. 거의 약간 마지막 때쯤에 나왔던 거라서 스타오션 1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 슈퍼패미컴의 그 기능을 그냥 탈탈 털어가지고 야 슈퍼패미컴으로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어? 하는 거의 수준에 가깝게 이렇게 나왔던 그래서 평가가 되게 좋았죠. 맞아요. 그랬더니 네 그래서 그랬던 평가 그 게임이었고 나중에 속편으로 나온 게 이 스타오션 세컨드 스토리. 그 당시에도 제목이 2가 아니었습니다. 네, 맞아요. 더 세컨드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만들어서 1편하고 내용이 조금 이어지는 내용으로 나왔었어요. 물론 그 1편의 주인공이 그대로 나온 건 아닌데 1편의 주인공의 후손 이런 느낌으로 후손 자식으로 이렇게 나와서 요랬던 느낌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 시절의 RPG 게임들이 많이 나왔던 게 판타지 요소하고 SF를 좀 섞는 느낌으로 많이 나왔었어요. 맞아요. 파이널 판타지도 마찬가지였고 그랬던 게임들이 몇 개 있었는데 뭐 크로노 트리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스타일이었죠. 요런 그 게임이었고 근데 그런 게임들이 다 좀 괜찮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트라이에이스에서 제작했었는데 트라이에이스의 정말 리즈 시절을 대표하는 게임 중에 하나였죠. 맞아요. 근데 스타오션은 좀 특이하게 계속 그 뭐랄까 그러니까 전체가 계속 판타지 세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미래 세계가 아니라 지상과 우주를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죠. 대부분이. 그쵸. 지상에서 어떤 그런 좀 뭐랄까 좀 판타지 세계에 있다가 근데 판타지도 뭐 미래지향적이 아니라 이제 고전 판타지. 고전 판타지 느낌에서 갑자기 중세 판타지 중세 판타지 같은 느낌에서 갑자기 우주로 갑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또 펼쳐지는 거죠. 그러면서 무기가 바뀌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무기가 바뀐다는 겁니다. 네, 그래갖고 모든 무기를 다 바꿔야 돼요. 이 시점 되면. 네. 그러니까 이제 스타오션 이번 오늘 소개할 2만 그런 게 아니고 스타오션 시리즈는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 전통 같은 식으로 진행돼요. 약간 중세 판타지스러운 느낌하고 하늘로 가서 우주를 배경으로 싸우는 요게 거의 항상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3편인 그 틸 더 엔드 오브 타임도 마찬가지였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어쨌든 그 둘 다 명작 JRPG였었고요. 사실 이게 1편하고 2편이 스토리가 좀 이어지다 보니까 3편도 조금 이어지긴 하는데 3편은 이제 너무 먼 얘기라서 그래서 세계관 설정상에서만 약간 이어지는 정도 수준이라 1, 2편은 조금은 이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작을 꼭 해봐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1편을 해보고 2편을 하면은 스토리를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긴 해요. 중간에 주인공이 이제 자기 아빠 이야기, 엄마 이야기 이런 거 얘기하거나 뭐 누구의 이런 얘기하는데 그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저도 솔직히 말하면요 1편을 해본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1편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슈고님이 지금 스타오션 2가 두 가지 버전 있다고 그랬는데 세컨드 레볼루션이라고 있었을 거예요. 에볼루션. 네. 에볼루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있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요번에 하면서 막 추억 돋을 줄 알았어. 나 개인적으로 막 옛날 생각나고 막 와 옛날에 이랬지 막 이런 생각 날 줄 알았더니 농담이 아니라 1도 생각이 안 나요. 정말 생각 안 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 제일 처음 플스로 나왔던 게 나중에 PSP였나 비타였나 이렇게 그러니까
1편도 그렇고 2편도 그렇고 이게 좀 인기가 좋다 보니까 이식을 좀 많이 했었어요. 여러 가지 기종으로 이식이 됐었는데 1편은 나중에 이식될 때 퍼스트 디파처 이렇게 해서 이식 FD로 해가지고 이식을 하고 그 2편은 SE로 해서 세컨드 에디션이었나? 세컨드 에볼루션. 세컨드 에볼루션으로 해가지고 그 이식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원작을 기준으로 해서 밸런스도 조금 다 바꾸고 뭐 더빙도 추가되고 이제 그래픽도 조금 이렇게 해상도 높이고 손도 보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이식을 했는데 조금 손만 본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오늘 소개할 세컨드 스토리 R은 아예 리메이크로 맞아요. 완전히 새로 만든 요런 걸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1편 같은 경우에는 리메이크 버전이 없습니다. FD 같은 경우에는 그냥 1편을 그냥 약간만 손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세컨드 스토리 R 같은 경우에 기존의 그 기본적인 시스템은 원작을 그대로 가져왔지만 이게 여러 가지로 UI를 좀 건드려서 유저 편의성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유저 편의성 좋아지고 그래픽 바뀌고 그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음성, 풀 보이스가 들어갔다. 그치.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음성은 세컨드 에볼루션에서도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뭐 어쨌든 여러 가지로 많이 좋아진 편이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일단 그래픽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이게 노우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둘 다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데 기대를 별로 안 해서 그런지 생각보다 그래픽이 괜찮아요. 이게 나는 이런 2D 도트 그래픽 그 게임, 그러니까 이거 사실 도트 그래픽이라고 좀 하기에도 애매하긴 한데 그래픽 자체가 우리가 했던 이때까지 했던 여러 가지 도트 그 게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최고였어. 그러니까 그래픽 하나는 얘가 제일 잘 만든 느낌. 그러니까 이게 그 보통 이게 HD 2D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옥토패스 트래블러라든지 앞에 트라이앵글 스트래티지 이런 데서 나왔던 그런 느낌의 기술로 만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배경은 3D에 이제 주인공은 2D로 만들고 배경을 적당하게 이렇게 나무 흔들리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움직이는 척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으로 만든 건데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게 그 저는 스위치판으로 플레이를 했었거든요. 제가 이거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스위치판하고 플스판이 둘 다 그 체험판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체험판을 먼저 플레이해보고 본인이 비교해보고 구입하시면 돼요. 근데 스위치판도 꽤 할만해요. 그러니까 물론 해상도는 좀 낮지만 게임 즐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이고 꽤 깔끔한 편이에요. 스위치판도. 그래서 물론 로딩은 조금 더 길긴 하죠. 근데 전반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스위치판도 꽤 만족하면서 뭐 플레이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플스5판이 해상도나 프레임은 더 좋아요. 그래서 거치형을 더 선호한다고 하면 플스판으로 하시면 되고 당연히 휴대용은 스위치가 휴대성이 확실히 좋으니까 그래서 이게 아마 제가 플레이했을 때는 게임 자체를 처음에 스위치를 메인 플랫폼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스위치에 최적화시킨 다음에 그걸 플스5나 스팀판으로 이제 옮긴 게 아닐까 싶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그래픽은 전반적으로 생각보다는 만족스러운 편이고요.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느낌이 그쵸? 그러니까 이게 다 파스텔 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치. 그 색감. 그 딴 거에서는 딴 그 2D 그래픽들은 거의 좀 칙칙한 색깔 이런데 얘는 되게 화사한 파스텔 톤의 색깔들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좀 더 이쁜 느낌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노민이 말하는 그 색감이 사실 트라이에이스의 리즈 시절에 정말 전매 특허였어요. 그러니까 테일즈 판타지아도 마찬가지고 그 발키리 프로파일. 맞아. 그때도 그렇고 이런 류의 약간 화사하면서도 약간 몽환적인 느낌이 드는 그런 색감이 있어요. 그 컬러링을 되게 잘 뽑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 좀 잘 만든 편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번에는 트라이스가 만든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되게 그래픽은 불만이 없는 수준이에요. 잘 만든 수준이고요. 네. 그리고 음악도 꽤 좋은 편입니다. 음악도 좋았죠. 맞아. 그러니까 이게 그 음악 자체가 솔직히 말하면 좀 약간 올드해요. 옛날 게임이다 보니까 올드한데 올드하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볍게 즐기긴 더 좋기도 하고 그렇지. 이게 원래 원작도 음악이 되게 좋은 평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리메이크도 음악이 꽤 좋은 편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게 그 바이올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게임하는 동안에 되게 자주 들리는 게 현악기 소리가 있어요. 바이올린인가? 근데 그 소리가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이렇게 밋밋하지도 않고 적당한 선에서
딱 듣기 좋게 이렇게 많이 들려요. 그래서 배경음악도 그렇고 전투음악에 넘어갈 때 이럴 때 그런 것들도 되게 자연스럽게 넘어가기도 하고 거부감 없이 이제 편안하게 들려서 개인적으로는 음악은 뭐 충분히 만족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건 아닌데 저는 게임 음악 항상 얘기하는 게 게임에 방해 안 되면서도 잘 묻어나는 음악을 되게 좋은 음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딱 그 느낌. 그러니까 딱 게임에 맞아요. 방해 안 되고 분위기 좀 살려주고 계속 그러니까 음악이 안 나오면 재미가 없거든요. 음악이 안 나오면 뭔가 밋밋한데 나와주면서 분위기를 잘 이끌어가는 이 그치, 정도로 보면 맞아요.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적재적소에 잘 들어가는 이게 제일 좋은데 이 스타오션 이번 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부분은 만족스러웠어요. 잘 만들었었고요. 자, 그리고 아까 유저 편의성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예전 게임들을 이식해가지고 가져올 때 요즘 자주 보이는 게 그 2배속 모드거든요. 맞아. 근데 여기도 일단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게임 전체가 계속 2배속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고 이벤트 씬만 2배속으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교해서 얘기하자면 궤적 시리즈에서 섬의 궤적이라든지 앞에 영의 궤적 이런 것들은 그 팔콘 게임들 2배속 모드가 있을 때는 그게 전투나 이런 것들도 다 2배속이에요. 근데 이번 스타오션 같은 경우에는 전투에서는 2배속이 안 되고 이벤트 씬에서의 2배속이 진행이 되는데 그것만 해도 꽤 게임이 쾌적해집니다. 맞아요. 네, 그런 것도 사실 당연히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더 좋죠. 괜찮은 편이고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건 길잡기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맞아. 목적지 가르쳐. 이거 원작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있었나? 원작에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기억이 안 나. 나 진짜 기억이 안 나. 나도 오래서 기억. 근데 이게 최근에는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의 게임들이 이런 식으로 목적지를 맵에 가르쳐 주다 보니까 사실 그게 당연하잖아. 있는 게 당연해요. 옛날에는 당연히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엄청 헤매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공략집이 꼭 필요했던 이유가 두 가지가 한국어가 아니라서 일본어다 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그리고 중간에 내가 뭐 하다가 이제 다음 뭐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 그러면 공략집 보면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마을 왼쪽 밑에 있는 빨간 지붕집에 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 그렇지. 그거 없으면 못 찾아요. 절대 못 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내가 어디까지 했는지를 이렇게 표시해놨어요. 이렇게 책에다가. 그치. 맞아. 어디까지 했는지 이렇게 표시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어디 했을 때 여기까지 했지. 그러고 왜냐면 어디 무슨 장인지를 몰라. 내가 이게 지금 1호를 모르니까 지금 이게 몇 번째 장에 뭔지를 모르는 거야. 어디까지 했는지를. 그거 나 심지어 예전에 어떤 정도 했었냐면 그때 책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볼펜으로 표시를 해두면 되는데 그럼 좀 이렇게 책에다 뭘 쓰길 좀 아깝잖아. 그러다 보니까 포스트잇 작은 걸 이렇게 붙여놨는데 책 넘기다가 포스트잇이 날라가. 나 어디 차리지? 그런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목적지 당연히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적지 이런 거 잘 가르쳐 주고 하다 보니까 되게 스피디하게 헤매는 일 없이 깔끔하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장점이고요. 물론 퍼즐이 좀 심한 구간이 딱 3군데 나옵니다. 마지막 거기하고. 거기랑 그다음에 초반에 그 지상에서 하나 나오고 근데 지상에는 그렇게는 어렵진 않아. 걔는 그래도 그치. 그나마 풀 수 있는데 그 우주 갔을 때 2개 나오는 거는 진짜 마지막 나오는 건 진짜 돌아버리는 줄 알았고. 파랑 빨강 노랑 그거. 그거랑. 그건데 그거는 많이 어렵진 않아 사실. 근데 맵이 좀 크기가 커서. 많이 큰 건 아닌데 조금 적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조금 귀찮은 부분은 있죠.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맵 자체가 사악하다거나 어쨌든 길잡기 있는 게 어디야. 길잡기라도 그거라도 있으면 다행이지. 그거는 이제 던전 안에 있는 어떤 퍼즐 요소인데 그게 좀 딱 짜증나는 게 3개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그거는 이제 사실은 하다 보면 돼. 근데 그 방식을 안 가르쳐주고 하다 보니까 너무 짜증나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 퍼즐이 3D 게임에서 나왔으면 진짜 욕 나오거든요. 이게 차라리 2D 도트 그래픽의 탑뷰 방식이니까 이거라도 괜찮은 거예요. 위에서 보니까. 이런 류로 해가지고 사악하게 만들었던 걸로 제가 기억나는 게 그 트러스티벨, 이터널 소나타 그거 쇼팽의 꿈. 맞아. 그런 거 있었어. 그게 진짜 맵이 사악했어요. 그래서 맞아. 맵 하나 깨는데 2시간은 기본으로 걸렸었는데. 그거랑 또 하나 더 있잖아. 저기 페르소나 시리즈. 그 페르소나 말고 뭐지? 진여진전생. 진여진생 5 그때.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거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이 스타오션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약간 퍼즐 요소가 좀 있는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길 가야 될 곳을 확실하게 잘 가르쳐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는 뭐 도움이 되고요. 그 페이스챗 같이 진행되는 프라이빗 액션이었나? 그래서 각 마을 같은 경우에서 맞아. 파티가 전체로 움직이는 것도 있고 주인공 한 명이 움직이는 이벤트 같은 거 진행되는 거 있는데 요거 위치도 이제 지도에 다 표시되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유저 편의성은 굉장히 많이 좋아진 편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물론 이게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 너무 막 가르쳐 주니까. 근데 우리 같은 시간도 없고 그냥 올드 유저들 입장에서는 그냥 가르치는 게 좋아. 편해. 나는 그렇게 가르치는 게 너무 좋더라고. 그러니까 그치. 내가 지금 어디를 가야 될지 명확하잖아. 그쵸. 왜냐면 나는 대사도 가끔 안 볼 때가 있어요. 그냥 모르고 막 이렇게 넘길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대사에 어디를 가야 되는지 나오면 못 찾으면 진짜 죽음이거든요. 근데 뭐 그쵸. 어디 가야 되는지 나오니까 그 다음 미션 하는 데가 어딘지. 그치.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는 그 부분은 되게 만족하는 편이고요. 자, 이게 본편 기준, 그러니까 예전 원래 오리지널 때도 그랬는데 요 스타오션은 당시에는요 일본식 RPG의 로스는 되게 특이하게 약간 서양식 RPG의 스킬 시스템 같은 거를 좀 섞었다고 해야 되나? 맞아. 특기라든지 IC라고 해서 게임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요리, 뭐 이제 뭐지 글 쓰는 거, 그림 그리는 거, 맞아. 뭐 조합, 뭐 약초학 이런 식으로 되게 약간 굉장히 다양한 류의 이제 스킬이 있고 그거를 내가 스킬 레벨을 올려가지고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아이템을 복제한다든지 아이템을 새로 만든다든지 감정을 한다든지 요리를 만든다든지 요리도 혼자서 만드는 요리도 있고 이제 단체로 만드는 요리도 있고 뭐 그림 그리는 거, 집필하는 거, 글 쓰는 거, 뭐 수행하는 거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스킬들이 있어서 이 스킬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게임의 난이도가 확 달라지도록 돼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좀 더 이쁜 캐릭터한테는 요리를 많이 배우고 뭐 글을 쓰게 한다거나 좀 교양 있는 것들을 주로 시키고 남자 캐릭터는 좀 무식하고 좀 노동가들 시키고 몸 쓰는 거 이런 거를 시키고 그렇죠. 이거 근데 공통인 것 같아 하다 보면 보통 그렇게 돼요 그냥 그렇게 되는데 근데 요 시스템이 만약에 이 시스템을 잘 모르고 활용을 많이 안 하면 게임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맞아요. 난이도 확 올라가요. 네, 근데 요 시스템을 잘 해서 다양한 아이템을 만들고 다양한 걸로 해서 캐릭터를 성장시키고 나면 성장도 훨씬 쉽게 되고 게임 진행도 훨씬 쉽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바꿔서 말하면 이게 파고들 요소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맞아요. 1회차뿐만 아니라 만약에 1회차 때는 이렇게 노가다를 하고 나서 그 특기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2회차 때는 그 특기 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하면은 훨씬 쉽고 재밌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 가지로 2회차, 3회차를 좀 약간 즐길 수 있게 만드는 요소가 있고요. 특히 이 스타오션 세컨드 R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세컨드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2회차가 필수인 게 맞아. 기본적으로 더블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이 2명이에요. 근데 바이오헤즈드 2처럼 2명의 주인공이 서로 동시간대에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어요. 여자 주인공 레나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하고 클로드라고 하는 남자 주인공이 있다고 하면 둘이서 떨어져서 헤어져서 진행되는 이벤트들이 되게 자주 나타나는데 내가 만약에 여자 주인공으로 처음에 골라서 레나 편을 진행을 했다 그러면 그 떨어져 있을 때 남자 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도록 돼 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내용을 다 파악을 하려면 결국은 2회차를 해서 한 번은 여자 주인공을 하고 한 번은 남자 주인공으로 해야 전체 내용을 다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남성 게이머니까 어쨌든 뭐 성별이 중요하진 않지만 여성 캐릭터로 처음에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옛날 공략본을 보면 남자부터 먼저 하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남자부터 해야지 스토리 전개가 되게 유연하게 되거든. 여자 주인공으로 하면 유연하지가 않아. 중간부터 다시 2회차를 해야 되는 생각이 막 드는 거야. 아 저게 뭐지? 아 궁금한데 막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남자 주인공을 해야 좀 더 유연성 있는 스토리가 되는 건 맞는데 그래도 여성 캐릭터로 해야지. 야, 남자 주인공을 할 거면 게임을 왜 해?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시간 여유 되시는 분들은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다 하시면 되고 만약에 정 시간이 없다. 그러면 그
초반 한 한두 시간 정도만 일단 남자 주인공을 그래도 해보시는 게 나아요. 그래야지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데 좀 더 이제 파악이 좀 잘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가능하면 2회차까지 즐기면서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을 다 즐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 옛날에도 생각했던 건데 그 당시에 플레이할 때 느꼈던 건데 여러모로 바이오헤즈드 2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바이오헤즈드에서 레온 S 케네디, 레온하고 그치. 이 스타오션에서의 클로드가 둘 다 금발 남자라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클로드 어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얘가 이걸 뺏겼다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 게 둘 다 98년도에 출시했거든요. 바투가 조금 더 먼저 나오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바투를 먼저 즐기고 요 스타오션을 즐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뺏긴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은 했지만 사실 물리적으로 그거는 불가능하죠. 시간상. 시간 그래서 다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뭐 반년 만에 그걸 다 개발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각각의 그 주인공으로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동료가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을 할 때는 남자 주인공 쪽에 진행되는 남자 주인공일 때만 얻을 수 있는 주인공이 있고, 그러니까 그 동료가 있고. 여자 주인공일 때는 여자 주인공일 때만 또 얻을 수 있는 동료가 있어요. 나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마지막에. 왜냐면 나는 무조건 이 동료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동료들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웬만하면 남자 동료들은 다 찾거든. 그치. 이게 물어봐요. 동료로 같이 갈 거냐, 아니면 그냥 안 갈 거냐, 이게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갖고 나는 거절을 했어. 여자 동료를 나중에 얻으면 걔를 데리고 다니고 싶어서. 근데 일단 얻으면 경험치 같이 쌓으니까 나쁘지는 않은데, 그래도 일단은 모든 여자 캐릭터로 다 구성을 하고 싶어서. 드림팀을. 근데 못했습니다. 그쵸. 되게 많이 못했어요.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그걸 나중에 여자 알았어. 주인공 중에서, 그러니까 그 동료들 중에서 오늘 저희가 내 동료가 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공략을 안 보면 놓칠 애들이 되게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진짜 그런데 동료들이 매력적인 동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주인공 레나는 별로야. 난 개인적으로 별론데 그 셀린 줄레스라고 그 마법사 처음에 나오는 애 있거든요. 걔도 괜찮아. 너무 좋아. 걔도 매력적이고 나중에 우주에서 중간에- 나오는 애가 있어 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웰치스하고 그 가슴 빵빵한 애 있거든요. 근데 그 여자 주인공, 그러니까 여자로 동료를 하는 애들이 주로 좀 그 타이밍 놓치면은 동료로 못 얻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진행한 다음에 제일 첫 마을로 다시 돌아가야 얻을 수 있는 그런 맞아. 동료들이 좀 있어요. 맞아. 그래서 어쨌든 그 타이밍 놓치면 못 얻는 동료들이 꽤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동료 다 모으고 싶다라고 하면 적어도 동료 얻는 부분은 공략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진짜요. 근데 매력적인 동료들이 진짜 많습니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쵸. 웰치 걔도 괜찮고 오페라 팩트라라고 걔도 괜찮아요. 오페라가 되게 좋죠. 근데 오페라가 그 타이밍 놓치면 못 얻어. 못 얻어. 그러니까 내가 얘를 못 얻었다고. 내가 걔가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인데 근데 못 얻죠.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내가 2회차를 할까 심각하게 고민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왜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게임 엔딩을 볼 게 많으니까 정말 그냥 스토리만 쫙 진행해갖고 못 깰 것 같으면 노가다 이러고 레벨업하고 다시 가갖고 깨고 막 깨도 이거밖에 안 했어. 그런데 나중에 그 이제 게임을 끝나고 나서 이상하다, 동료가 많은데 내가 알기로는 몇 명이 안 나온 것 같은데 갖고 찾아봤지. 와, 너무 후회가 되는 거야. 저는 딴 건 몰라도 제가 그걸 예전에 했을 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딴 건 몰라도 제가 원래 공략 잘 안 보잖아요. 동료 얻는 거에 대해서는 공략을 미리 보고 갔어요. 맞아, 요 타이밍이 이제 구해야지 가서 하고 다시 돌아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 약간 꼬이면요, 한 번 놓치면 아예 못 얻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A, B, C, D, E, F 이렇게 동료가 있다고 치면 B라는 동료를 얻어버리면 D라는 동료는 아예 못 얻어요. 둘 중에 하나만 얻을 수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별 생각 없이 B를 얻었다. 그럼 D는 뭔 수를 써도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료 얻는 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그 부분은 적어도 공략을 좀 찾아보시고 플레이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지은 게 왜 저러냐면 그냥 스토리만 진행하고 나중에 제일 후회한 게 바로 저거예요. 동료 못 얻은 게. 그래갖고 2회차를 해야 되나 심각하게 고민했었던
얻었던 부분이 바로 이 동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동료를 왜 얻어야 되냐면 일러스트가 예술이에요. 요번에 정말 잘 뽑았어요. 일러스트를. 맞아요. 와. 이게 사실 그 인게임 내에서 그러니까 원작에 비해서 그 그냥 게임 할 때 움직이는 그 캐릭터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뭐 그러려니 하는데 일러스트로 들어가요. 대화창에서 나오는 그 일러스트가 되게 매력적인 애들이 많습니다. 오, 너무 매력적이야,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개인적으로 이번에 나왔던 캐릭터 중에 제일 매력적인 캐릭터가 누구냐면 그 레나 엄마. 오, 맞아. 레나 엄마. 그게 약간 회상신에서 진짜 잠깐밖에 안 나옵니다. 맞아. 그게 리만가 하는 캐릭터가 있거든요. 박사님, 연구소장인데 박사님, 레나 엄마 있어요. 내가 나이를 보고서인가 왜 이렇게 유부녀가 들려있지? 이거 임산부 파판 16에서도 그 임산부 근데 이 캐릭터 진짜 매력적으로 그려져 있어요. 이게 뭐 옷이 야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야. 아니야, 흰색 가운 입고 있어요. 근데 되게 매력적이야 이게. 되게 예뻐 기본적으로. 이런 거 진짜 플레이어블로 못 쓰는 게 좀 아쉬운데 그 후반에 나오는 캐릭터 중에서 마리아나인가? 마리아나 맞지? 그 전투할 때 하는 거. 얘는 2D 그거 없이 이제 이제 그 도트 그래픽으로 그것만 있는데 이걸로도 매력이 팍팍 느껴지는 거야. 그 저기 우주신에서 우주신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그거. 누군지 알겠어. 걔도 플레이어블이 아닌 게 좀 약간 아쉬운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캐릭터에 조금 이제 좋은 캐릭터를 꼭 갖고 싶다 이런 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공략은 좀 찾아보시는 게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게임 고스란히 다시 해가지고 다 3D 캐릭터로 전부 다 모델링해서 나오면 바로 삽니다. 다시 합니다. 좋지. 아예 리메이크로. 리메이크로 아예 그냥 3D 버전 해가지고 풀 3D로 해가지고 GTA 6 정도 그래픽 뽑아주면 바로 삽니다. GTA 6? 야, 그건 한 10년 더 있어 나올 것 같은데. 한 20년 더 있어 나올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캐릭터는 되게 잘 뽑은 편이고요, 전반적으로. 아까 중간에 난이도 누가 물어보셨었는데 난이도는 상당히 높아요. 처음에는 난이도가 절대 안 났습니다. 우주신 가면서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고비가 한 3번 나와요, 사실은. 처음에 그냥 진행했다가 막히는 부분을 해갖고 총 3번의 고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노가다를 강요하는 부분 딱 3번이 있는데 제일 큰 게 이제 우주신 갔을 때. 그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무기 체계가 다 바뀐다고. 왜냐면 무기가 이제 차이가 너무 나는 거야. 내가 갖고 있는 지금 무기랑 공격력이랑 이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내 레벨에 맞게끔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노가다가 필요하긴 하죠. 그 시점에서. 그러니까 난이도가 정확하게 말하면 높다라기보다 되게 들쭉날쭉해요. 밸런스가 좀 안 맞는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옛날 게임들이 원래 좀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요게 난이도 조절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게임상에서 이렇게 돼 있어. 어스, 갤럭시,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냥 어스 난이도라 제일 쉬운 난이도로 하세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난이도로 했다고 해서 그렇게 안 쉽습니다. 맞아요. 네, 난이도는 생각보다 있는 편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어스 난이도 제일 낮은 난이도로 하시고요. 저는 어스 난이도로 해도 게임 오버 한 50번 이상 된 것 같아요. 진짜 많이 죽었어요. 전투에서 전멸되는 거는 뭐 그냥 대신에 전멸되더라도 이제 바로 나와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전투 시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전멸에 대한 페널티는 별로 크진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건지 사실 난이도 절대 안 났습니다. 원래 아제트가 이런 게임들, 그러니까 이런 RPG 게임 관련해서 저한테 난이도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왜냐면 훨씬 아제트가 더 잘하니까. 근데 제가 이걸 엔딩을 봤으니까 아제트가 물어보더라고. 야, 도대체 엔딩 볼 때 레벨 몇이어야 되냐? 뭐 이런 물어보더라고. 그 정도로 어려웠다는 거지. 난이도가 생각보다 높은 데다가 옛날 게임들은 원래 노가다를 좀 노가다가 그냥 필수인데 이게 중후반부에, 그러니까 중반부쯤에 한 번, 그러니까 초중반 넘어갈 때 한 번 하고 후반부에 가서 난이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첫 번째로 제가 고비였던 게 그 뒤에 레어 메탈 얻는 동굴 있잖아. 거기서 10번 넘게 죽었어요. 그러고선 다시 로드 해가지고 한 노가다에서 레벨 10 정도 더 올리고 다시 진행하고 제일 마지막 후반에 가서는 걔네들 제일 짜증나는 게 그러니까 시편자 중에서 이제 여러 명하고 같이 싸우는 거기서는 제일 짜증나는 게
적 보스가 회복을 해. 맞아. 아니, 나 진짜 어이가 없는 게 특히나 내가 준비를 왕창 한 상태에서 걔하고 싸우면 괜찮은데 걔하고 싸우기 전에 그 앞에 다른 중간 보스들을 여러 번 싸워요. 좀 그러면 불합리하더라고 그거는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걔들 그러니까 내가 아이템을 그러니까 전투용 아이템을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애들한테 이걸 거의 한 절반 이상 써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연속 전투에 가까운 수준으로 해가지고 그 보스를 만나는데 나는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 적 보스가 적 보스가 피해가 반피쯤 돼 있는 거야. 아 그러면 내가 남은 아이템이 요만큼 있으니까 요러면 잡을 수 있겠는데 반피쯤 있겠네 하고 10분쯤 더 싸웠더니 피가 3분의 1로 올라가 있어. 이 뭐야 이게. 그러니까 그 구간이 그 퍼즐도 제일 짜증나는 구간이에요. 빨주 노 해가지고 되게 짜증나거든요. 그 적들도 되게 많이 나와. 그러니까 계속 피가 모자르고 막 그냥 거의 이제 죽을둥살둥해가지고 겨우 보스 만나서 이제 죽여야지. 그랬더니 이 새끼가 피를 채우네. 그러니까 얼마나 어처구니 없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적들의 그 공격력이 굉장히 강한 편이에요. 맞아요. 10편자 애들이 좀 세지. 사실상 즉사나 다름없는 스킬들이 되게 많아요. 뭐 석화시킨다든지 뭐 이렇게 잡아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거의 즉사시키는 스킬들이나 아니면 그냥 즉사 아니라도 연타 공격을 범위 공격으로 넣는 그게 있거든요. 저기 무슨 필살기 같은 거 쓰면 그 주변에 있는 우리 편이 그냥 다 죽어요. 그냥 사실상. 광역기가 너무 많이 나와. 광기가 너무 많이 나와. 그리고 스턴 같은 경우도 많이 나오고. 예를 들면 내가 우리 편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그 마법을 쓰는데 마법을 쓰는 도중에 적한테 공격을 받으면 내 마법이 끊긴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내가 전체를 회복시키는 그런 거는 영창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스킬 찍어가지고 영창 시간 빠르게 해도 그 중간에 끊기는 경우가 되게 자주 나타나요. 그래서 어쨌든 진짜 10몇 번 실패했다가 레벨 노가다 해가지고 결국 100렙 넘게 찍고 겨우 그 잡아서 그냥 엔딩 봤었거든요. 근데 와 지금 최근에 JRPG 했던 것 중에서 제일 노가다를 많이 했던 게임이 아닌가 싶을 만큼.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옛날에 RPG 할 때는요 노가다는 당연히 했었어. 파이널 판타지 5탄, 6탄 뭐 이런 거 할 때도 3탄, 4탄, 5탄, 6탄 이런 거 할 때도 드론 퀘스트 1, 2, 3, 4탄 할 때 당연히 노가다를 했었거든요. 맞아. 그때는 노가다 자체가 하나의 재미였으니까. 근데 요즘 게임들은 사실은 이런 레벨 노가다가 별로 없다 보니까 뭐 오랜만에 하니까 조금 약간 옛날 추억 돋기도 하고 약간 짜증나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난이도가 낮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감안하고 플레이를 하시면 되고요. 아까 10편자하고 전투 얘기했는데 사실 그 후반부 스토리 진행은 엄청 급하게 진행되는 느낌이 좀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10편자라고 나오니까 보통 사천왕 이렇게 나오면 왠지 이쪽 마을에 가서 사천왕 얘 하나 잡고 저쪽 마을에 가서 저 사천왕 또 잡고 이쪽에 가서 잡고 이럴 것 같은데 10편자가 몰아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전조 증상이 뭐가 있었냐면 10편자랑 맞다 때리는데 내가 못 잡아. 막 그 정도로 막 그랬는데 갑자기 순간 애들이 무르르 몰아와서 그냥 순서대로 한 명씩 와갖고 죽는 느낌? 번호표 보고 갑자기 한 번에 한 명씩 하면은 그러니까 세 명 뭐 와갖고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그러니까 너무 그게 뭐랄까 왜 갑자기 소모해 버리지 막 이런 느낌이 있어요. 좀 그런 것 있죠. 그러니까 그 10편자라고 부르는데 그게 약간 뭐 에바도 아니고 천사 이름처럼 무슨 미카엘, 라파엘, 뭐 요피엘 이런 식으로 이제 LLL 해서 붙이는데 뭐 어쨌든 그 천사를 이렇게 그 모티브 딴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래서 대단히 거창해 보이는데 사실상 이름도 이제 기억 잘 안 나요. 누가 누군지도 기억 안 나. 왜냐면 잠깐 나와서 이름 밝히고 바로 죽어. 그래서 뭐지? 그런 건데 어쨌든 어떻게 보면은 이거 혹시 후반에 좀 더 길게 만들려고 하다가 그냥 컨텐츠 약간 제작 기간도 오래 걸리고 해가지고 후다닥 한 게 아닌가라는 그 심리적 가심이 들기도 하는데 뭐 어쨌든 뭐 그런 애들도 있고요. 근데 그 전반적으로 스토리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나쁜 거보다는 그냥 너무 옛날스럽다는 느낌이. 그치 맞아. 올드해요. 너무 뻔하고 너무 올드하고 진부하고 좀. 그치. 그냥 반전도 없고 그냥 에이 이렇겠지 않고 진짜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반전 비스무리하게 내놓은 건 있긴 한데
에이. 그 이게 사실 옛날 그 시대에는 그게 반전이었을지 몰라도 지금 와서는 이게 뭐야 싶으면 되게 좀 밋밋한 스토리긴 해요. 그리고 스토리 진행도 너무 약간 이상한 게 예를 들면 그 주인공인 레나하고 클로드가 관계가 조금 애매한 게 연인도 아니에요. 원래 처음에. 그냥 우연히 만난 둘이야. 근데 별다른 이벤트도 없었는데 막 서로 질투하고 삐지고 막 그러고 해요. 근데 둘이 연애는 안 해. 미친 거. 너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저 연애 그래서 너네 연인이야 아니야? 확실하게. 그러니까 후반부에 가면요. 약간 큰 나무 이런 거 밑에서 그 클로드하고 레나가 이렇게 포옹하는 장면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약간 둘이 포옹하는 장면에서 대사 좀 하다가 갑자기 카메라가 위로 딱 올라가요. 나무를 비치는 거지. 애들을 안 비춰주고. 나무를 딱 비췄다가 좀 지나서 다시 딱 내려와. 내려오면 그 애 둘이서 약간 되게 어색하게 이렇게 떨어져 앉아 있는 장면이 있거든요. 요 장면이 사실 파판 16으로 치면 그 바닷가에서 그 섬에서 그렇지. 그 장면에 해당되는 부분이야. 근데 사실 야, 이런 장면은 좀 CG로 하고 애니로 처리라든지 좀 이렇게 좀 잘 처리해줘야 되는데 올드하다 보니까 도트 그래픽으로 해서 그냥 둘이서 붙었다가 서로 떨어졌다 하니까 아쉬워요. 그러니까 좀 뭔가 좀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 안 보여줘요. 이게. 아니 요즘 드라마도 저러진 않아요. 드라마도 만약에 드라마인데 이 부부는 아닌데 이 사랑하는 사람 연인이 하룻밤을 보내는 거를 묘사를 해야 돼. 그럼 둘이 그거라는 씬을 보여준 게 아니라 둘이 최소한 서로 그렇지. 그럼 좀 벗고 벗고 있든지 뭐 그런 게 있어야지. 아침에 했는데 둘이 이런 장면이라도 나와. 코믹하게도 나와. 아, 그치. 야, 파판 16은 대놓고 보여주잖아, 적나라하게. 그렇지. 얼마나 좋아. 이게 그러니까- 남자가 걔가 얼마나 만지고 싶었으면 거기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걔도 너무 너무 애가 순진해. 덜썩 그럴 수도 이렇게 있지. 움켜쥐어야지. 야, 걔 동정이라서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벌벌 떨면서 만지는 싶은데 그치. 그런 거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 너무 옛날 감성이다 보니까, 이거는 좀 그런 게 없는 건 조금 아쉽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결고리가 떨어져서 조금 개연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좀 있긴 해요. 근데, 이게 옛날 감성으로 생각하면, 그냥 옛날 게임 원래 이렇지 하는 느낌 때문에 약간 용서가 되는 느낌은 있어요. 만약에 요즘 나온 게임이 이런 스토리에 이런 전개로 갔으면 조금 욕했을 거예요, 저희가. 맞아요. 비판을 했을 텐데. 근데 어떻게 보면 옛날 게임이니까, 옛날 게임의 옛날 그 스토리를 그대로 가져온 거니까, 그래, 그러려니 하는 정도. 맞아요. 뭐 봐줄 수 있다라고 하는 뭐 그냥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반적인 평으로는 사실 혹시 더 말씀하실 거 있어요, 노무님? 아니 없어요. 네, 전반적인 평으로 얘기하자면 나쁘진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모든 사람한테 추천은 못 하겠어요. 맞아요. 나도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옛날 일본 RPG에 대한 그 추억이 있었던 사람들한테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고전 RPG를 좀 즐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은 괜찮은데, 요즘 분들한테 예를 들면 20대 사람한테 이걸 추천하겠네. 20대에겐 절대로 추천 못 하겠어요. 최소 30대 중반 정도 이상의 분들이라면은 추천을 뭐 할 부분인데, 그리고 이게 원작은 당연히 한글이 안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한글화도 뭐 나름대로 잘 돼 있는 편이고, 솔직히 말하면 사실은 번역에 조금 약간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번역 퀄리티가 조금 들쭉날쭉하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번역 퀄리티가 뭐 나쁘진 않은 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초반에 번역이 좀 이상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영문판을 한글로 번역했다가 다시 이렇게, 그러니까 번역 텍스트는 영문판으로 번역하고 대사는 일본어로 나오면 좀 이상한 게, 이 번역이 서로 안 맞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요런 느낌으로 진행되는 게 초반에 잠깐 있긴 한데 중후반부에서는 괜찮았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한국어 번역도 괜찮은 편이고 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만족하고 재밌게 즐겼지만 추천은 못하겠다. 근데 정도.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노가다, 레벨 노가다, 그다음에 전투 이런 것들이 옛날 느낌이 좀 나면서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게임을 하면서 느끼는 게 스토리가 재밌고 막 이게 아니라 내가 머릿속에 계속 생각하는 게 오늘까지 레벨을 몇을 올려야 되고 몇을해서 어디까지 진행해야 되고 요번에 동료를 누구를 모아야 되고 이 마을에서는 무슨 씬을 봐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있거든요. 게임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좋은 것 같아. 왜냐면 목적이 정확해지잖아. 그래갖고 그치. 오랜만에 느끼는 그런 옛날에 그 느꼈던 향수적인 그런 노가다
그 느낌? 그 옛날에 그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노가다 했다면 지금 생각을 좀 더 하고 노가다 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게임하는 내내는 재미없다는 생각을 1도 안 했어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스토리가 좀 솔직히 너무 뻔하고 너무 재미가 없어서 스토리는 그냥 옛날 느낌 그 너무 99대가리 그 시나리오라 그냥 옛날 게임이라니까 뭐 이 정도면 뭐 이러고 넘어갈 정도 수준이라 근데 정말 게임하면 그 내내는 정말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나름. 저도 재밌게 즐겼는데 아까 노무하고 똑같아요. 재밌게는 즐겼지만 남한테 추천하겠냐고 하면은 아까 말했던 전제 조건이 좀 붙어요. 그렇지. 약간 올드 유저여야 되고 JRPG를 좋아해야 되고 좀 그런 노가다에 별로 거부감이 없어야 되고 좀 그런 게 전제가 된다고 하면 꼭 즐겨보시라. 그리고 만약에 스타오션 1, 2를 옛날에 재밌게 즐겼었다고 하면 그런 분들은 꼭 보시도록 하세요. 맞아요. MG 분 중에 만약에 내가 좀 보수적이다 생각이 그러면 즐기세요. 1배가 즐기는 네. 그럼 보수적인 성향을 좀 갖고 있으면 지금 좋습니다. 자유분방한 성격이면 잘 못 찍을 수도 있어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사실은 동료는 진짜 너무 매력적인 그 동료들이니까 왜냐면 이게 더빙을 너무 잘 해놔가지고 그 다음에 일러스트가 너무 이쁘다 보니까 동료 욕심이 자꾸 생기거든요. 그리고 동료들이 기술 쓰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연출이 또 좋아요. 동료들의 그치. 그런 그 영창 시간에 끝나고 나서 그 나오는 마법들의 그런 일러스트들이나 어떤 연출이 너무 좋기 때문에 동료는 좀 알아보시고 좀 확실히 구해라. 이 게임에 그러면 진짜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런데 말입니다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덕비상 제 361화 내 동료가 되라 본격 동료 수집 게임 스타오션 더 세컨드 스토리 R편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좀 더 재밌고 알찬 방송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녕 빠이용. 바이바이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11시 전에 딱 끝냈다. 와, 어떻게든 11시는 안 넘기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할 말은 다 한 것 같아요. 그치? 다 했어. 그냥. 뭐, 그래픽 얘기하고, 음악 얘기하고, 게임성 얘기하고, 재미 얘기하고, UI 얘기하고, 이 정도면 다 했지. 뭘 또 얘기해. 그렇죠. 자, 다들 재밌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스타오션 일단 우리가 중간에 약간 안 좋게 얘기한 것도 있지만 저희는 재밌게 즐겼습니다. 네, 게임하는 내내는 재밌었다. 끝나고 나서 동료 못 얻어서 속이 뒤집어졌다. 뭐 이렇게만 하시면 될 것 그렇다고 같습니다. 2회차 하기는 힘들